김장 담는 게 제일 큰 준비죠. 겨울 준비가. 절에선 뭐가 제일 큰 준비일 것 같습니까? 김장도 해야 되지만 동안과 결제도 해야 돼요. 동안과 결제는 잘 모르시죠? 네. 알아요. 잘 알아요? 어쨌든 코로나 때문에 참 온 세계가 다 전전긍긍하고 있는데 그게 빨리 좀 어떻게 좀 정리가 안 돼서 여전히 참 걱정입니다. 이런 현상을 경전에서는 삼계 화택, 불타는 집속 같다 그러거든요. 불타는 집속은 어떻습니까? 거기 어디 안전한 데가 있나요? 예측 불허죠.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예측 불허일 때. 그런 상황에서는 어떤 상황이 부닥치더라도 스스로 뭔가 적절하게 헤쳐나갈 수 있는 자기 준비가 필요한 거예요. 자기 준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나라가 할 건 나라가 하는 것이고 개개인들이 이 상황에 어쨌든 치명적으로 휘말려 들어가지 않고 스스로 적절하게 어쩌면 안전할 수 있도록 또 괜찮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자기 준비, 자기 힘과 자기 능력을 길러내는 것이 꼭 필요하죠. 꼭. 나라가 할 건 나라가 하는 것이고. 그러면 그것이 뭘까? 그것이 뭘까 하고 보면 크게 제가 볼 때는 한 세 가지 정도. 하나는 자연과 함께 하는 겁니다. 자연과 함께 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자연 속에서 온몸을 쓰는 겁니다. 온몸을 쓰는 것. 세 번째는 어쩌면 건강한 먹거리로 식생활을 잘 하는 것. 이런 것들이 이 상황에서 스스로를 잘 지켜갈 수 있는 기본이지 않겠는가. 그런 걸 생각해보게 되고요. 그런 걸 생각해보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전라북도라고 하는 지역이 사실은 이런 때일수록 전라북도라고 하는 지역이 갖고 있는 그런 자원들이 전라북도 자원을 대표하는 한 마리가 농도잖아요. 농도. 어쨌든 뭐 한반도에서 적어도 생명의 근간인 농업을 얘기하자면 전라북도를 빼놓고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산업화 시대는 농촌이 이게 푸대접 받았는데 21세기에는 생명의 시대라고 얘기한다. 생명의 시대, 21세기. 생명에 대한 정답을 못 찾아내면 대책을 못 마련하면 어떤 것도 다 사실은 허망하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어떤 것도. 그래서 생명에 대한 해답과 대책을 마련한다고 봤을 때는 농도의 가치라고 하는 건 절대적인 가치입니다. 한반도에서 가장 중요한 자원이거든요. 그런데 국민들의 생각들도 그렇고 또 국정을 이끌어가고 있는 정치인들도 그렇고 이런 부분에 대한 안목이 없는 거예요. 철학이 없고. 지금 그게 큰 걱정입니다. 사실. 이럴 때 사실은 전국 도민들이 우리가 갖고 있는 자원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이것을 중심으로 도정도 구상하고 이걸 중심으로 국정도 사실은 관심을 갖고 역할하도록 사실은 하는 노력들이 좀 필요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 신도 회장님 얘기를 듣다 보니까 그 생각이 상당히 크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서두에 잠깐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오늘은 좀 일에 대한 이야기를 좀 말씀을 드릴까 싶습니다. 어쨌든 전북불교를 책임지고 어떤 전북불교가 안정될 수 있도록 또는 지속적으로 발전해 갈 수 있도록 하는 토대를 마련한 역할을 이제 조실 스님이 일생을 걸고 하셨거든요. 그런 면에서는 대단히 성공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런 면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실 스님은 금산사를 발전시키고 또 우리 교구의 사찰들을 발전시키고 또 문중을 또 발전시키고 이런 부분은 사실은 잘 해오셔서 대단히 과거하고 비교해보면 눈부시게 사실은 성장을 한 셈입니다. 그런데 늘 화두처럼 갖고 있으면서도 안타까워했던 것은 그 한 가지가 뭐냐면 전북 불교 전체가 함께 뭔가 희망적인 불교가 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을 반드시 이루어내야 되는데 그 부분을 못하신 것에 대해서 늘 안타까운 마음을 갖고 계셨어요. 그런데 이제 어쨌든 그분이 돌아가시는 바람에 그 빈자리가 크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문도들이 과연 어떻게 해야 될까? 그렇게 해서 이제 뜻을 모은 게 어쨌든 해야 될 일인데 못한 부분, 조실스님도 늘 그걸 안타까워하셨고 또 문도들도 당연히 해야 될 일인데 하지 못한 부분이 바로 전북불교 전체가 어떻게 함께 희망적인 불교가 되도록 할 것인가, 이게 이제 과제인데 조실 스님의 뜻을 받들어서 문도가 화합을 하고 정말로 전북불교 전체가 함께 움직여서 함께 뭔가 발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데 우리가 공을 들여보자. 기본적으로 이런 정리를 했습니다. 그런 정리를. 그동안은 금산사 중심으로 또는 그냥 사찰 중심으로만 불교 활동이 이루어졌는데 이제 어쩌면 전북 도민이 우리 지역에서 다른 데는 희망이 보이지 않는다. 다른 데는 믿을 데가 없다. 그래도 전북불교에 우리가 전북불교가 믿을 수 있겠다. 전북불교에 뭔가 이게 기대할 만한 게 있겠다. 이런 불교가 되어야 되지 않겠냐. 어떻습니까? 전북 도민들이 믿을 만한 곳이 전북불교계야. 희망이 보이는 곳이 전북불교계야. 도민들이 전북불교를 바라보면서 그렇게 마음을 먹고 기대를 한다면 전북불교인들이 자부심이 생기겠습니까? 안 생기겠습니까? 생겨요. 당연히 자부심이 생기죠. 자신감도 생기죠. 우리가 전북불교인이라는 사실이 자랑스럽게 된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불교가 되도록 좀 해보자 하는 게 이제 어쨌든 문도들이 모여서 합의한 첫 번째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도영 스님은 이제 너무 연로하시기도 하고 건강도 안 좋으셔서 실제 일은 이제 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다 보니까 그걸 저보고 어떻게 방향과 중심을 잡아서 해보라고 해서 일단 그럼 한번 해보자라고 이 정도까지 와 있어요. 지금. 어떻게 할지는 지속적인 과제로 남아 있고요. 그렇게 해서 제가 이제 한 30년 됐는데 금산사를 떠난 지가 30년 떠나 있으면 잘 모르죠. 가끔 한 번씩 왔다 갔다 하고 인사하러 왔다 갔다 하고. 근데 어쨌든 그렇게 돼서 왔다 갔다 하고 이 수연사를 이제 자주 오게 되기도 하고 또 문중들의 어떤 이런저런 주문들도 있고
조실심한테 어쨌든 수연사를 아주 야심만만하게 수연사를 만든다는 말씀도 듣고 이 수연사를 세워서 어쨌든 이쪽 지역에 새로운 불교 바람을 일으켜보겠노라고 하셔서 이걸 감당할 만한 인재가 어디가 있을까 해서 여기저기 인재를 찾기도 하고 누구라고는 얘기하지 않겠는데 상당히 공을 들였는데 정작 조실스님이 기대했던 사람은 마음을 안 냈어요. 자기는 여기는 못하겠다. 그리고 이제 결국은 기대했던 사람이 마음을 안 내니까 다른 대책을 못 만들어서 그냥 인연 따라서 흘러가는 형태로 지금 전개되고 있는 게 현실인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요즘에 이제 우리 유론스님 주재하시고 우리 지금 재환스님 여기 총무를 맡아서 열심히 하고 계시긴 한데 그러나 이제 어쨌든 좀 더 그런 어떤 희망 꿈을 갖고 마련된 도량이니까 정말 여기가 뭔가 좀 새로운 불교 또는 바람직한 불교 그런 희망적인 불교가 생산되어질 수 있는 도량으로 여기가 도량으로 좀 돼야 될 것 같은데 그러기 위해서는 사실 많은 투자와 노력들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기에는 보니까 조건이 너무 어려운 그렇지만 문도도 이제 어쨌든 전북 희망적인 전북 불교를 만들 수 있도록 하는데 문도가 관심을 갖고 좀 같이 공을 들이자 이렇게 이제 발심하고 원을 세웠고 수연사도 사실 그런 염원을 갖고 마련된 도량이니까 어쨌든 우선은 좀 수연사를 중심으로 그런 방향의 활동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런 이야기들을 지금 나누고 있습니다. 그런 이야기들. 그런데 그 과정에서 누구는 나보고 반드시 수연사에 들어와서 살아야 된다. 그렇게 강력히 요구를 해요. 우리 도영심부터 시작해갖고. 근데 또 뒤에서 또 들으니까 절대 들어가면 안 된다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도영스님이랑 뭐 주지심도 뭐 비슷한 생각이신 것 같고 수연사에 들어와서 상주해서 일을 해야 전북불교 희망도 만들어가지 않겠냐 하고 이제 강력히 요구하시고 무슨 생각인지 모르겠지만 또 뒤에서는 들으니까 절대 들어가면 안 된다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예? 제가 들어와도 될 것 같으면 들어오죠. 제가 무슨 이런 재주가 있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제 어쨌든 그래서 이제 크게 나누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어쨌든 현재 우리 문도와 또는 교구 불교를 관리하고 운영하는 것은 어쨌든 주지심 중심으로 잘 관리하고 운영해 가는 것이 기본이고요. 저는 전북불교 미래를 어떻게 만들어갈 것인가라고 하는 관점에서 역할을 하겠다. 이거 성격은 분명하니까 그런 것들은. 그것이 되도록 주지심은 이제 후원해 주시겠다는 입장인 것이고 그러면 전북불교 미래를 얘기하려면 이건 뭐 바로바로 할 일이 뭐 있는 게 아니거든요. 좀 더 근본적이고 좀 더 장기적이고 좀 더 지속적인 사실은 접근을 해야만 가는 일이기 때문에 그러기 위해서는 가장 필요한 게 인재입니다. 인재. 두 번째는 인재들이 활동할 수 있는 재정 뒷받침이 필요한 것이고 그래서 좋은 인재들이 있으면 전북불교를 위해서 뭔가 신심과 원력으로 역할을 좀 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분들이 계시면 스님, 비구 스님이든 비구니 스님이든 또는 뭐 우바이든 우바세이든 그러니까 남출과 제가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정말로 전북불교를 위해서 한번 신심과 원력을 갖고 일을 해보겠다고 하는 이런 인재들이 좀 많이 발굴됐으면 좋겠다. 많이 추천 좀 해주시고
그 일을 해가는데 이제 우리 지금 이제 회관의 총무를 맡고 있는 우리 재환 스님이 이제 거기에 이제 행정 업무를 담당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재환 스님한테 좋은 인재들 많이 좀 추천 좀 해주자는 그런 얘기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소위 말해서 우리가 희망하는 바람직한 불교, 희망적인 불교, 새로운 불교라고 하는 상은 어떤 것일까? 어떤 것일까? 이런 관점에서 하나의 예를 들 수 있는 것은 화엄경에 보면 입법계품이라고 하는 선제동자, 구도행각기 이를 다루는 내용이 있습니다. 선제동자가 온 우주 곳곳에서 각 지역에서 자기 역할을 하고 있는 선식들을 사실은 탐방을 하거든요. 몇 분 만나죠? 선제동자. 53번. 예? 53번. 그렇죠. 53분의 선식을 만납니다. 53분의.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요. 화엄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세계를 우주법계라고 그러는데 우주법계라는 공동체의 구성원들을 대표하는 인물들이 53선식입니다. 선제동자가 만난 53분의 스승. 우주법계 공동체의 그 공동체의 주체라고 할 수 있는 그 구성원들 중에서 대표적인 인물들, 곳곳에 계시는 대표적인 인물을 53선식이라고 하고, 53선식을 보면 거기에는 이제 비구니 스님도 있고 비구 스님도 있고 또 남자 신자도 있고 여자 신자도 있고 그뿐이겠습니까? 동남 동녀. 여기 계신 분들 대체로 보니까 이제 동남 동녀면 여기 계신 분들한테는 대부분 다 손자겠네 보니까. 그렇죠? 동남 동녀 선식도 있고 또 어떤 분이 계실까요? 비구 스님 선식, 비구니 스님 선식, 남자 신도 선식, 여자 신도 선식, 여자아이, 남자아이 선식, 여자아이 선식, 남자아이 선식. 또 있어요. 어떤 분들일 것 같아요? 우리가 볼 때 이상하게 생긴 기생선식도 있고요. 거기 보면 기생선식, 장사꾼 선식도 있고 정치인 선식도 있고 이웃종교인, 요새 말로 하면 목사 선식, 신부 선식, 이렇게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 특정한 사람만이 선식이 아니라 어떤 사람도 자기 현장에서 자기 분야에서 정말로 깊은 그런 안목과 철학을 갖고 삶의 스승이 될 만한 이런 모든 사람은 다 선식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선식으로. 다. 그것이 어린 아이도 그렇고 이웃 종교도 마찬가지고 누구나 다 선식으로. 이게 가장 불교가 꿈꾸는 불교 사부대중 공동체의 그림입니다. 불교 사부대중 공동체 그림. 그러니까 우리는 사부대중 공동체 하면 비구, 비구니, 우바이 정도인데 화엄경에서는 이것도 확 열어서 확 펼쳐서 모든 사람들을 다 포용하고 모든 사람들을 다 포함시켜서 함께 그런 이상적인 삶을 살아가도록 하는 게 가장 바람직하다. 이런 이제 하나의 상을 화엄경에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전북불교도 바로 이런 화엄경에서 펼쳐 보여주고 있는 어쩌면 전북불교 사부조정 공동체 이런 것들이 제대로 현실화되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가 지혜를 모으고 뜻을 모아서 만약에 그걸 이뤄낼 수 있다고 한다면 당연히 뭐 전북불교 도민들이 불교를 바라보는 눈이 달라지게 되는 거죠. 길이 안 보이는 전북불교에 가서 길을 물어봐. 잘 모르겠으면 가서 어떻게 하면 좋을지 가서 우리가 한번 전북불교가 뭘 어떻게 하고 있는지 한번 가서 견학을 좀 하자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 불교를 우리가 한번 만들어보자 이제 그런 얘기입니다. 오늘 제가 책 한 양을 갖고 왔는데요. 혹시 갖고 계시죠? 네. 책이 참 촌스럽게 만들어졌어요. 그렇죠? 뒷차이. 아니 글씨만 좀 크면 좋겠어. 스님 제 생각은 다릅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은 정확하게는 그 작은 제목이 원래 제목이에요. 도범 묻고 담정 답하다. 최근에 이 책이 나와서 그냥 오늘 들고 왔어요. 같이 하나씩 나눠서 보자고요. 제가 주로 묻고 신상원 박사라는 이가 이제 답하고 그런 내용인데요. 신상원 박사라는 사람은 인도에서 한 20년 어쨌든 티베트 불교를 전공으로 공부를 했어요. 그 중에서도 이제 중론이라고 하는 불교 뭐 철학서라고 해야 되나? 불교 철학서로서는 최고로 치는 책이 중론, 용수보살의 중론입니다. 중론. 그러니까 중론 전문가인 셈이죠. 20년 넘게 어쨌든 인도에서 순례도 하고 또 티베트 불교, 중론을 중심으로 한 티베트 불교를 공부도 하고 그런 일인데 왜 이가 그렇게 20년 넘게 중론을 위시로 한 티베트 불교를 공부를 했냐면 우리나라에 많은 경전들이 있고 또 그 경전들이 대부분 번역이 됐습니다. 한문으로 된 경전은 어쨌든 이제 국가적으로 종단적으로 소위 한글 대장경이라고 얘기하죠. 그렇게 해서 이제 번역 사업을 쭉 해왔고 그 다음에 초기 불교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초기 불교 이건 학문적으로는 얘기들이 다른데 그냥 일반화되어진 얘기가 그런 얘기입니다. 초기 불교 하면 그 경전이 이제 니까야 빨리어로 된 거죠. 빨리어. 이 경전을 전문적으로 또 이제 번역한 분이 계십니다. 그게 이제 첫 번째가 이제 현재 전재성 박사라는 이가 개인의 원력으로 이건 다 국가적으로 사실은 종단적으로 해야 될 일이거든요. 이 역경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국가적으로 종단적으로 해야 될 일인데 그게 잘 안 돼요. 그런 것들이. 그러다 보니까 개인의 원력으로 정말 고생들 많이 합니다. 전재성 박사가 소위 빨리어 경전을 다른 거 아무것도 않고 오로지 번역만 해야 됩니다. 오로지. 그야말로 참 곤궁하기 어렵게 합니다. 대단히 어렵게. 또 다른 한 분은 강묵스님이라고 강묵스님. 이분은 이제 실상사에 살고 있는데요. 이분도 역시 마찬가지로 오로지 이분도 이제 그 전재성 박사하고 겹치는데 빨리어 경전을 오로지 번역만 집중합니다. 오로지. 그래도 이제 강묵 스님은 절이라는 배경을 갖고 있고 스님이라는 배경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전 박사에서 비해서는 훨씬 좋은 조건 속에서 하고 있고 자리를 잘 잡았습니다. 근데 그 중에 이제 이 티베트 불교 범어로 된 티베트 불교를
사실은 번역하는 사람이 없어요. 이게 주로 대승불교 쪽이거든요. 니까야나 이런 경전들은 지금 남방불교, 미얀마라든가 스리랑카라든가 이쪽 불교예요. 대승불교는 이제 중국, 한국, 일본 뭐 이런 쪽이 대승불교권이죠. 티베트 그런 쪽이. 덤으로 된 경전들인데 그 부분은 무슨 개인적으로 자기가 좋아하는 거 하는 경우는 있지만 인생을 걸고 내가 이 티베트 불교를 역경하겠다고 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런데 이 신상환 박사라는 사람이 그런 원을 세워서 티베트 불교를 번역하겠다고 해서 하고 있는데 역시 개인적으로 하다 보니까 너무 어려운 거예요. 너무 어려운 거예요. 너무 공공하고. 그렇지만 참 고마운 일이잖아요. 근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전 박사도 내가 인연이 되고 강수님도 인연이 되고 신상환 박사도 인연이 되고 근데 내가 뭐 도울 힘이 없어요. 도울 능력도 없고 관심과 애정만 있는 것이지. 그런데 그만큼이라도 관심을 가져주고 그만큼이라도 애정을 보여주는 사람이 없다 보니까 전 박사는 지금 반려경전 협회 대표가 내 이름으로 돼 있어요. 전 박사는 꼭 내 이름을 했어요. 그나마도 큰 도움도 안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심과 애정을 보여주는 사람이 이제 없다 보니까 그것이 지금 90년 초부터니까 한 25년 넘는 세월이죠. 근데 여기 그 회장은 대표를 내 이름으로 해놨어요. 강수임은 실상사 식구로 살고 있고요. 강수임. 신 박사는 뭐 그런저런 인연이 없는데 어떻게 또 인연이 됐어요. 그러니까 역시 안타까워요. 참 미안한 마음도 있고 이건 어쩌면 스님들이 해야 될 일이고 종단이 해야 될 일인데 스님들이나 종단이 못하면 거기 있다는 사람을 적극적으로 좀 할 수 있도록 후원도 해야 되는데 그것저것 다 잘 안 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그런 인연이 되어갖고 사실은 이제 이 사람이 자기가 기획해서 조그만 공부하는 모임이 있는데 거기에 이제 같이 좀 할 수 있으면 좋겠다고 이제 주문이 있어서 제가 달리 도울 길은 없고 그래도 참 좋은 뜻으로 그렇게 애를 쓰는 사람에게 내가 표할 수 있는 관심과 애정이라고 표해야 되겠다. 격려 차원에서. 그래서 그 조그만 공모임에 제가 참여했어요. 죽는 공모 모임에. 제가 곡성에서 살고 있는데 거기서 이제 주로 내가 묻고 본인은 본인대로 설명하고 그런 이야기들을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만나서 했었는데 그걸 정리해서 이게 만든 책이에요. 그걸 정리해서. 그리고 어떻게 보면 신상환 박사 같은 사람이 어떻게 보면 53 선지식의 한 사람인 거죠. 화엄경에 나오는 53 선지식 이런 사람들이. 참 그래서 어떤 형태로든 좀 이제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됐으면 좋겠다 싶어갖고 이제 거기에 참여를 했고 거기서 뭐 횡설, 수설, 식설, 객설, 동문서답 같은 그렇게 얘기들을 나눴습니다. 그걸 그 사람 정리해서 이제 책을 만들었어요. 마침 이제 제가 오늘 여기 오게 돼서 이거 한 권씩 나눠보면 좋겠다 싶어갖고 갖고 왔습니다. 보면 제1부 중도로 부처님 생애를 논하다. 제2부 중도로 불교 교리를 논한다. 제3부 중도로 한국 불교를 논하다. 크게 이렇게 세 개로 되어 있습니다. 논하다, 논한다, 논하다. 부처님 생애를 논하다. 불교 교리를 논한다. 한국 불교를 논하다.
이런 책은 아마 이것도 처음 나왔을 때 제가 볼 적에 이 책의 특징이 뭐로 보입니까? 그렇습니다. 중도로 논하다. 이런 의미입니다. 중도로 논하다. 저는 어머니 제가 어릴 때 출가를 해서 그때가 아마 한 19살 때나 됐을까. 제가 17에 금산사 출가를 했는데 저를 한 2년 그렇게 행자하고 스님 돼서 스님 시봉하고 이럴 때 그럴 때 이제 한 2년 이제 될 무렵인데 어머니가 위독하다는 이제 소식이 왔어요. 그것이 계기가 되어서 사람은 태어나면 반드시 죽는구나. 날고 뛰어봐야 6, 70년, 7, 80년 살면 끝나는 인생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니까 인생이 너무 허무한 거예요. 너무 허무한 거예요. 너무 이게 충격적이었어요. 왜 인생이 이렇게 허무할까? 이 허무한 인생을 이렇게 아둥바둥 살아야 될 이유가 과연 뭘까? 이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다른 일은 어떤 것이 있을까? 이런 물음에 딱 부닥친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해결해야 돼? 이걸 해결하지 않고는 도저히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이렇게도 할 수 없고 저렇게도 할 수 없고. 그래서 이 물음, 그걸 뭐 더 좁혀서 얘기하면 나는 누구인가, 인생이란 무엇인가 이런 얘기입니다.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왜 살아야 되는가, 뭐 등등등 이런 물음. 이건 누구나 다 겪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물음에 대한 해답을 찾기 위해서 뭐 이제는 뭐 가서 물어보기도 하고 따져보기도 하고 스님을 찾아보기도 하고 이경전 저경전 뒤적거려 보기도 하고 강원에도 가보기도 하고 그런 과정에서 결론은 그 문제는 참선해서 깨달아야 해결되는 문제지 다른 길은 없다. 오직 참선해서 깨닫는 것만이 유일한 길이다. 이게 이제 결론이에요. 그래서 이제 거두절미하고 선방에 가서 10수년 동안 어쨌든 참선해서 깨달아갖고 인생이 뭔지 왜 살아야 되는지 이 화두에 대한 해답을 얻어보겠다고 했는데 안 돼요. 해보니까 10수년 해도 안 돼요. 안 돼. 그래서 이제 거기서 이제 실망하고 좌절하고 그리고 나와서 이제 내 방식대로 그 해답을 찾기 위한 노력들을 하면서 지금까지 온 셈이죠. 지금까지 온 셈인데 그런 과정에서 어쨌든 불교가 대단히 훌륭하고 좋다고는 얘기하는데 이걸 실제 해보면 너무 복잡하고 어려워요. 해도 잘 모르겠어요. 해도 잘 안 돼요. 대단히 좋다고 대단히 훌륭한 걸 확인하는데 그런 것 같긴 해. 좋기도 하고 훌륭한 것 같기도 하긴 해. 그런데 어쨌든 복잡하고 어려워. 해도 잘 모르고 잘 안 돼. 근데 이게 나만 그런가 하고 봤더만 거의 다 그래요.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여러분들 마찬가지죠. 선방이 1년, 일생을 선방을 10년, 20년, 30년, 50년, 60년 사람도 역시 마찬가지. 불교를 전문적으로 공부하겠다고 하는 불교 학자들도 10년, 20년, 30년 해서 뭐 저술도 많고 한데도 불구하고 얘기해보면 다르잖아. 이게 이렇게 복잡하고 어려운 불교, 이렇게 해도 잘 모르겠고 잘 안 되는 불교라면 이걸 우리가 누구에게 권할 수 있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이건 나만 그런가라면 내가 뭐 전생에 죄가 많아서 복이 없어서 박복해서 그런다, 근기가 약해서 그런다 이럴 수 있겠는데 제가 그동안 만나서 얘기 나눠본 결과는 거의 10중 8구 나하고 비슷합니다. 거의 10중 8구.
그렇다면 이건 나만의 문제가 아닌 거잖아요. 이건 어쩌면 불교가 갖고 있는 어떤 문제인 거죠. 뭐 결론적으로는 누군가가 가르치고 누군가는 배우는데 결국은 가르치고 배우는 사람들이 뭔가 이게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얘기인 거죠. 제대로. 그래서 좀 깝깝하니까 해답을 찾아서 그야말로 갈팡질팡, 우왕좌왕 이렇게 이제 찾아 헤매면서 여기까지 왔는데 그런 과정에서 경전에 좋은 내용들이 많긴 하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하게 나에게 번쩍 내 눈에 띄인 게 있어요. 지난번에 잠깐 그 얘기 했을 거로 기억이 되는데 왜냐면 곳곳에서 하니까 있는데 그 내용이 뭐냐면 나의 가르침은 나의 진리는 함께 대화를 나눌 경우 말을 못 알아듣는 사람은 빼고 말을 알아들을 수 있는 사람이라면 바로 이해할 수 있다. 바로 실현된다. 바로 검증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게 나의 가르침이고 나의 진리다. 인간이 바보가 아니다. 바보가 아닌데 왜 못 알아듣는 택이 있냐. 그래서 바로 이해될 수 있다. 바로 실현된다. 바로 검증된다. 딱 이게 있어요. 경전 내용이. 저는 그것이 눈에 아주 강력하게 눈에 꽂혔어요. 그래서 그 뒤부터는 바로 이해될 수 있도록 실현될 수 있도록 또는 검증될 수 있도록 불교의 말씀들을 그렇게 내 나름대로 이제 해석하고 설명하고 그러면서 지금 이제 이렇게 이제 가고 있는데요.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책이 붓다 중도 살다라는 책입니다. 혹시 보셨어요? 붓다 중도 살다? 별로 안 맞는가 보네. 제가 그렇게 해서 이제 바로 이해되고 바로 실현되고 바로 검증되는 불교 이건 결국 그렇게 복잡하고 어렵지 않다는 얘기잖아요. 같이 대화를 나누면 바로 이해된다. 바로 실현된다. 바로 검증된다. 그렇게 복잡하고 어렵지 않다. 누구나 할 수 있는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 불교가 될 수 있도록 만들어진 책이 붓다 중도 살다라는 책이고요. 저는 그 한 권이면 불교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한 권이. 불교 지식을 많이 쌓아서 지식인 행세하려면 그건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고 불교를 통해서 삶을 좀 잘 살겠다. 불교를 통해서 좀 더 멋진 인생을 만들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으로 불교를 하는 사람이라면 저는 그 한 권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한 권. 거의 대부분 바로 이해될 수 있는 내용입니다. 바로 현실에서 실현될 수 있는 내용입니다. 바로 검증될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렇게 제가 제 나름대로 해석하고 설명을 한 셈이죠. 이게 뭐 책 선전하러 온 것 같이 돼버렸네요. 제가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여기에 지금 중도로 얘기하고 있잖아요. 중도로 부처님 생애를 논하다. 중도로 불교를 논한다. 한국 불교를 논하다. 맞나? 네, 불교 교리를 중도로 불교 교리를 논한다. 한국 불교를 논하다. 결국 불교가 왜 그렇게 해도 잘 안 되고 잘 모르겠는가? 왜 이렇게 복잡하고 어려운가? 이유는 뭘까? 이유는 한마디로 짚으면 불교를 우리가 중도적으로 불교 공부를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중도적으로 불교를 가르치지 않기 때문입니다. 중도적으로 불교를 가르치지 않기 때문에 또는 공부를 그렇게 배우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해도 아리송합니다. 이런 내용을 경전 곳곳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곳곳에. 그리고 우리 한국 불교 역사 속에서
대표적인 거사들이 몇 분 계신데 그 중에 한 분이 부설거사죠. 부설거사. 부설거사는 출가했다가 환속한 분이거든요. 이쪽 만경, 부안 이쪽에 가면 부설거사 설화들이 많습니다. 경주 쪽 사람인데 경주 쪽 사람인데 출가해서 이제 저 오대산으로 구도행각을 가는 과정에서 이쪽 김제 만경 평양 이쪽을 지나서 가거든요. 삼국시대 사람인데 그런데 이제 김제 만경 쪽에서 어느 집에 묵었는데 거기서 그 집의 처자가 스님한테 반해갖고 난 스님이 아니면 난 못 산다 해서 이제 결국 거기에 환속하고 거기 같이 가족을 고 살아요. 그런데 이분이 그 집안 식구들이 다 도인이 됐어요. 도인. 그래서 부설거사 식구들과 인연이 되어서 만들어진 절들이 몇 군데 있는데요. 그 중에 대표적인 절이 어디냐면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는 것이 변산 월명암입니다. 월명암 아세요? 네, 변산에 가면 월명암에 암자가 있는데 상당히 역사와 전통이 있는 암자죠. 작은 수도처럼서. 절에서는 일출의 아름다움을 볼 수 있는 곳은 낙산사 홍련암. 일몰의 아름다움을 볼 수 있는 대표적인 곳이 월명암이라고 해요. 서해바다. 오랫동안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렇죠. 그런데 그 부설거사 가족들이 다 도인이 됐는데 그 중에서 그 어머니, 도인 되신 어머니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불교 공부하는 것은 또는 불교 공부에서 깨닫는 것은 마치 세수하다 코 만지는 격이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세수해 보셨어요? 안 해보셨죠? 세수해보면 어떻습니까? 코 만져집니까? 절로절로 된다 이 말인 거잖아요. 절로절로. 그러니까 중도적으로 불교를 공부하면 세수하다 코 만지는 것처럼 불교가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게 복잡하고 어려운 것이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동안 우리가 이제 불교 얘기들을 많이 해왔지만 중도로 부처님 생애를 공부한다. 중도로 부처님 불교 교리를 공부한다. 중도로 한국 불교를 공부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본 적은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책이. 근데 이것이 뭐 책에 있게 되어 있는 건 아니고요. 즉석에서 얘기를 나눴던 것들. 그러나 이제 제가 주로 그런 관점에서 묻고 이 신상환 박사는 중론의 전문가니까 자기가 공부하는 것 갖고 이제 이론적으로 설명하고 어떤 거는 서로 의기투합되는 것도 있고 어떤 거는 전혀 동문서답이기도 하고 횡설수설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도 그러기 때문에 있는 재미도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한번 보시라고. 네, 가만있어. 시간이 뭐요? 5분 전 12시. 시간이 어디가 있어? 저기요. 아, 저기가 있구나. 네. 그래,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사실, 화엄법계의 화엄법계 주체가 누구냐 했을 때, 53선식으로 대표되어진다. 53선식은 어떤 사람들이냐 했을 때, 불교 신자냐 아니냐 이런 거하고 별 관계없이 인생의 스승이 될 만한 사람들, 농사를 짓는 사람으로서 인생의 스승이 될 만한 사람들, 장사하는 사람으로서 인생의 스승이 될 만한 사람들, 또는 뭐 종교하는 사람으로서 인생의 스승이 될 만한 사람들, 이건 다 누구나 다 우리의 스승이다 이런 얘기예요. 아이가 됐든 어른이 됐든 남자가 됐든 여자가 됐든 인생의 스승이 될 만한 사람은 다 우리의 스승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어쩌면 21세기 미래는 그런 불교를 해야 가장 이상적이고 바람직하고 또 사회적으로 대중적으로 많은 공감을 얻을 수 있다고 이제 보는 거죠.
그것을 화엄경에서 미리 잘 말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조실신의 문도들이 그렇게 이제 마음을 내고 해보자고 하는데 이런 이제 상황이니까 우리 이제 사부대중 대중들께서도 이 부분을 좀 관심을 갖고 전폭적으로 좀 함께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자 해서 오늘은 주로 일 중심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때요? 그렇게 해볼 만 하겠습니까? 어떻습니까? 네. 그래서 어쨌든 좋은 인재들이 좀 적극적으로 좀 나섰으면 좋겠다고 하는 게 하나가 있고요. 두 번째는 전국 불교인들이 각 지역에 있는 거잖아요. 각 지역에. 근데 주로 우리 뭘 하다 보면 금산사 모여서 뭐 하자 이런 식만 하게 되거든요. 근데 그런 식 말고 뭐 무주 불교인들은 무주에서 움직여서 뭘 해보고 군산 불교인들은 군산에서 움직여서 뭘 해보고 그래서 전국 불교인들이 전국적 곳곳에서 뭔가 같은 방향을 바라보면서 함께 움직여서 뭘 해볼 수 있는 이런 좋은 아이디어들이 좀 많이 나오면 좋겠어요. 그동안 우리가 늘 모여서 뭘 해보자. 여기 모여서 해보자. 주로 금산사 모여서 뭘 해보자. 이런 거잖아요. 이 부분만 갖고는 새로운 길을 열어가기에는 사실은 한계가 있어요. 한계가. 그래서 이런 방식도 물론 필요한 건 해야 되겠지만 그보다 더 우리가 우선적으로 좀 중요하게 생각할 것은 곳곳에 있는 불교인들이 그 지역에서 다 같이 움직여서 뭔가 할 수 있는 뭔가 좀 이런 것 좋은 아이들이 좀 나오면 어쩌면 전북불교의 어떤 그 활력을 살려내는데 대단히 좋은 효과를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런 부탁을 드립니다. 전북 도민들이 어쩌면 믿을 구석은 전북불교뿐이야. 우리가 희망을 얘기할 만한 곳은 전북불교일 수밖에 없어. 이런 전북불교가 되도록 만들기 위해서 우리 모두 같이 발심하고 원을 세워서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를 살아주신 보고 공수님께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정근이 있겠습니다.